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에 카메라를 켜고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제가 오늘 영상을 찍으려고 마음먹은 이유는 무슨 영상을 찍으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오랜만에 간호 관련된 얘기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해서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일단 제목에 써있는 것처럼 저는 마취과 그리고 마취회복실에서 일을 하는 간호사고요. 지금 이제 2년차입니다. 처음 6개월은 아큐트 메디컬 워드에서 첫 번째 뉴그레 로테이션을 했고요. 두 번째 6개월은 이제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데이 프로시저 센터, 그러니까 당일 수술을 많이 하는 그런 수술 관련 센터에서 회복실 간호사로 일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파쿠 널스라고 하거나 아니면 리커버리 널스라고 해요. 그렇게 하고 지금은 아나스테릭을 배워서 아나스테릭 간호사로, 그러니까 마취 간호사로 일을 한 지는 2달 정도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찍게 된 메인 이유는 제가 학생일 때 사실 마취과에 대해서는 정보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혹시 간호를 공부하시거나 아니면 간호사신데 이직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혹시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가지고 오늘도 영상을 한번 찍어보게 되었습니다. 일단 앞서서 살짝 말했듯이 제가 학생 때는 마취과에 관련된 공부를 전혀 하지 않아요. 저는 호주에서만 간호 공부를 했기 때문에 한국의 간호 커리큘럼을 잘 모르지만 호주에서는 마취와 관련된 간호 지식은 거의 배우지 않고 보통 이제 많이 가는 그 메디컬 내과, 서지컬 외과에 관련된 프랙티스를 많이 해요. ADL이라던가 뭐 메디케이션도 내과 외과에서 많이 쓰는 메디케이션들, 그리고 실습도 보통 호주에서 간호 공부를 하시면 적게는 4군데에서 많게는 한 6군데 정도까지 이제 병원이나 에이지드 케어 그리고 다른 병동에서 이제 실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요. 운이 안 좋은 경우에는 내과, 외과를 번갈아서 다니다가 학교가 끝나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은 학교에서 그래도 스페셜티를 한 군데 정도는 보내주거든요. 스페셜티라고 하면은 보통 멘탈이라던가 ED, 응급실, 그리고 ICU, 중환자실, 아니면 페리옵 해서 수술실, 마취과 이런 쪽으로 보통 한 군데 정도는 보내주기는 하는데 투석실이라던가 저는 아시다시피 테입에서 1년 반 정도 학교를 다녔고 그리고 유니에서 2년, 그래서 3년 반을 총 다녀서 다른 그냥 유니만 다니신 분들보다는 조금 여기저기 많이 실습을 해본 편이에요. 에이지드 케어 했었고 메디컬, 서지컬, 팔리에이티브도 했었고 오토피딕 정형외과도 했었고 멘탈, 투석실, 그리고 페리옵 해서 수술실, 스크럽 스카웃이랑 그리고 리커버리를 같이 하는 그 실습까지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 제 생각에 여기저기 많이 가본 케이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 주위에 마취과를 실습으로 간 친구는 없었거든요. 마취에 관련된 아나스테릭 널스가 뭘 하는지 정말 들을 수 있는 그 기회가 없었는데 그냥 이렇게 듣기로 마취과가 진짜 꿀보직이다, 마취과가 진짜 편한 보직이다 이렇게 말을 많이 들었어가지고 궁금은 했었는데 제가 직접 일을 하기 전까지는 진짜 마취과 간호사가 뭔지 너무너무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저같이 이렇게 한 번도 마취과 간호사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한 후배분들 혹은 동료분들을 위해서 이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일단 마취과 간호사가 하는 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가 사진을 한번 띄워볼게요. 여기 사진에서 보이시는 이 머신이 아나스테릭 머신인데요. 마취를 할 때 꼭 필요한 그 머신이에요. 그래서 마취과 간호사로서 아침에 출근을 하면 일단 모든 걸 다 일단 제쳐두고 그래서 이 기계가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테스트를 한번 돌리고요. 이 기계를 체크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마취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기구들이 이 기계를 중심으로 삥 둘러서 다 이렇게 걸려 있거든요. 그런 게 하나라도 빠짐없이 다 되어 있는지 그리고 다 작동을 하는지 그거를 아주 꼼꼼히 아침에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도 이 기계 바로 옆에 또 이렇게 약을 보관할 수 있는 또 이렇게 트롤리 같은 게 있는데요. 이 트롤리도 직접 열어서 안에 메디케이션이 다 있는지 그리고 expiry dates 다 체크하고 빠진 게 없는지 오늘 수술에 필요한 약이 다 들어있는지 이제 스톡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내가 맡아야 될 수술방에 어떤 수술이 오는지 이제 리스트 체크를 해요. 그렇게 해서 오늘 어떤 수술을 할지 내가 유롤로지 파트인지 아니면 덴탈 수술인지 확인을 하고 그거에 맞는 에어웨이 기구들을 스톡
룸에 가서 또 다 챙겨서 가져옵니다. 그래서 사실 마취과 간호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도 학교에서 배우지 않지만 실습도 만약에 하지 않으면 진짜 뭘 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처음에 이 일을 시작할 때 0에서 시작하는 기분이었어요. 왜냐면은 쓰는 메디케이션 자체가 아예 다르고, 예를 들어서 일반 병동에서 일할 때는 저희가 실습에서 했던 그런 약들이 그래도 많이 나오거든요. 내과에 필요한, 외과에 필요한, 뭐 마취에 관련된 약은 완전히 다른 이름이 많고, 그래서 보통 실습 때 저희가 보는 약이랑 아예 다른 약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뭐 겹치는 것도 당연히 있긴 한데, 그래도 정말 중요한 약들은 처음 들어보는 그런 약 이름이 굉장히 많아서 아주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마취라는 게 그냥 약을 줘서 마취를 시키는 경우, IV 세데이션만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큰 수술이나 좀 오래 해야 되는 수술 같은 경우에는 GA라고 해서 General Anesthetic, 그러니까 전신 마취를 하거든요. 전신 마취를 하는 경우에는 꼭 이렇게 환자가 숨을 쉴 수 있도록 호흡에 관련된 기구를 또 써야 돼요. 계속 수술하는 동안 환자가 잠에 들고 몸이 세데이트 돼도 숨을 쉴 수 있도록 그 통로를 이제 유지해주는 기구를 쓰는데, 그 기구가 정말 다양하고, 그리고 그 기구, 메디컬 기구가 나오는 회사에 따라서도 이름이 다르고 쓰는 용도가 다르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외우는데 아직도 좀 스트레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준비가 되는 거는 사실 마취과 의사가 오기 전에 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또 어려운 게, 마취과 의사들마다 정말로 그 수술에 쓰는 기구나 방식이 정말 달라요. 약도 다르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에어웨이 디바이스도 아예 다르고, 그래서 저 같은 주니어 널스를 위해서 병원에서는 팩카드라고 해서 닥터들의 프리퍼런스를 적어놓은 그런 파일이 있거든요. 그럼 그 아니스테리스트가 좋아하는 게 뭔지를 그 팩카드에서 찾아낸 다음에 그거에 맞는 기구를 찾아서 가져다 놓아야 됩니다. 그게 정말 어려워요. 예를 들어, 근데 뭐 그 팩카드라는 게 저희를 도와주려고 이렇게 되어 있긴 하지만 제대로 업데이트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다 셋업을 해놨는데 아니스테리스트가 와서 난 그거 별로 안 좋아해 라고 말하면 다시 셋업을 해야 되는, 약간 적응이 된 것 같다고 느끼면 또 달라지고 느끼면 또 달라지는 그런 파트인 것 같아요. 아무튼 자, 이제 머신도 체크를 했고, 트롤리도 체크를 했고, 오늘 쓸 모든 기구들 준비가 되어 있고, 아니스테리스트가 해피하고, 그렇게 약도 준비되고 모든 게 다 준비되면 드디어 환자를 보러 갑니다. 처음에 입원 수속을 하고 첫 번째 체크리스트를 해요. 그리고 이제 웨이팅룸, 홀딩베이라고 해서 그 수술방 바로 가기 직전에 기다리는 그 침대에 누워있으면 처음으로 보는 사람이 마취과 간호사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제 다시 가서 그 체크리스트 했던 거를 다시 더블 체크를 합니다. 그 어드미션 하면서, 입원 수속을 하면서 빠뜨린 정보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를 마취과 간호사가 다 이렇게 찝어내서 그거를 마취과 닥터한테 전달해준 그런 역할을 해요. 마취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보면, 마취과 간호사로서 제일 이제 중요한 거는 환자의 당연히 아이디를 체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오늘 수술에 동의한 동의 서류가 있는지, 그 동의 서류에 오늘 서전과 아니스테리스 이름이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오늘 아침에 바이탈이 어떤지, 혈압이나 이런 게 다 괜찮은지, 오늘 아침에 어떤 약을 먹고 왔는지, 뭐 금식은 잘 됐는지, 아니면 몸에 상처 같은 게 있는지, 그런 걸 하나하나 다 체크를 해야 돼요. 뭐 수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약 같은 걸 먹었는지, 예를 들면 뭐 당뇨 약이라던가 아니면은 블러드 디너라던가 그런 약을 먹었는지, 마지막에 먹었으면 언제 먹었는지, 몸에 메탈 같은 게 있는지, 환자가 긴 수술을 할 때는 다이아tom이라고 해가지고 기계에 약간 전자파 같은 거를 쏴가지고 그 몸의 체온을 조절하는 기계를 쓰거든요. 그래서 몸에 메탈 같은 게 있으면 그 부위를 피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뭐 힙 리플레이스먼트, 뭐 니 리플레이스먼트 같은 거 했는지, 아니면 뭐 카디악 같은 경우에는 스탠스 같은 거 있는지, 아니면 뭐 페이스메이커 있는지 다 체크를 합니다. 이거를 마취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이 들으면 좀 지루하시겠지만, 만약에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일을 하시게 되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터뷰 하실 때 뭐 언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모든 체크리스트가 끝나면 환자를 데리고 방에 가기 전에
그 방, 수술방이 셋업이 다 되어 있는지 또 확인을 해줘요. 그러니까 마취과 간호사가, 저도 제가 일을 하기 전에는 어떤 포지션인지 몰랐는데 그 수술이 잘 플로우가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포지션 플러스 마취과 의사의 어시스턴트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취에 관련된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예를 들어서 제가 모닝 리스트에 환자가 5명이면 그 5명이 제 시간 안에 끝날 수 있도록 이 플로우를, 이 환자 끝날 때쯤에 다음 환자가 이렇게 막히지 않고 수술실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걸 하는 역할이 마취과 간호사입니다. 사실 그래서 수술이 긴 경우, 예를 들어서 뭐 5시간, 8시간 이런 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사실 응급 상황이 아닌 이상은 처음에 환자가 잠들기 전, 수술이 끝난 후 딱 이렇게 두 파트만 바쁘고 중간에는 사실 그렇게 바쁘지 않아요. 한국에서는 잘 모르겠지만 호주 기준으로 그런 마취에 관련된, 그리고 마취를 하고 나서부터의 그 다큐멘테이션은 보통 마취과 닥터들이 하거든요. 그래서 마취과 간호사는 그 닥터들이 쓰는 약들을 보면서 어떤 게 부족한지, 부족하면 리스톡을 해주고, 그리고 마취과 닥터가 뭐 오더를 하면 그거에 따른 뭐 처치를 한다거나 그런 거 아닌 이상은 사실 중간에 그렇게 하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응급 상황이 생기면 또 얘기가 달라져요. 제가 이제 2달 정도가 됐는데 마취과 간호사로 일한 지 응급 상황이 2번이나 있었어요, 벌써. 그래가지고 이게 오픈이 이미 되어 있냐 안 되어 있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제가 있었던 응급 상황은 다 수술이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났었어가지고, 그러면 이제 스크럽 스카우 너스나 이제 선저는 옆으로 살짝 빠지고요. 바로 마취과 의사랑 마취과 간호사가 붙어서 그 환자의 응급 처치를 하고 응급팀을 불러서 이제 처리를 합니다. 마취과 간호사는 응급 상황이 없으면 그래도 진짜 일이 편한 건 맞는 것 같고요. 응급 상황이 생기면 제일 바쁜 포지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수술이 끝나면 환자한테 달려있던 기계들을 다 제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리커버리랑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리커버리 베드에 환자를 보내는 것까지 마취과 간호사의 일이에요. 사실 커뮤니케이션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 파트고, 그 마취과 의사랑만 일하는 게 아니라 마취과 의사, 환자, 리커버리, 그리고 워드 널스, 뭐 스크럽 스카우 팀, 그 사이에서 이 플로우가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말을 많이 해야 되는 포지션입니다. 그래가지고 일이 끝나면은 목이 너무 아파요.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최대한 그 마취과 널스가 어떤 일을 하는지 설명을 쉽게 해보려고 했는데 제대로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처음 시작할 때는 주위에 아는 마취과 간호사분이 없어가지고, 친한 분이 없어서 좀 궁금한 게 많았거든요. 뭐 중요한 질문 같은 경우에는 뭐 에듀케이터나 뭐 시니어 널스들한테 할 수 있지만 정말 자잘자잘한 궁금한 것들은 물어볼 데가 없었어가지고 좀 초반에 애를 먹었었는데, 그래서 갑자기 생각이 난 김에 혹시 마취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한번 내가 조금이라도 알려드리면은 인터뷰를 보거나 아니면은 내가 마취과 간호사가 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가지고 오늘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게 됐어요. 아무튼 저도 지금 배우고 있는 과정이라 제가 다 커버를 안 한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아예 어떤 시스템인지 모르셨던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게 됐습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